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떤 국가사이버보안 전략이나 최신 사이버보안 이슈,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챗GPT를 이제 비롯해서 올해 가장 핫한 이슈가 ICT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시큐리티 동향이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다들 각자 분야에서 바쁘실 텐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큐리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어떤 좀 정책적인 흐름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좀 시대적 얘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저희 일상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인터넷이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게 발전한 것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주목한 거는 저는 이 알파고 이세돌 이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최정상 프로 기사였던 이세돌이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이때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기점으로 대국의 어떤 기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했을 정도로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바둑계에. 그런 것처럼 AI는 이제 우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전이죠. 이제 벌써 1년 전인데 22년 11월에 이제 오픈AI에서 챗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 번씩도 써보셨겠지만 언어 같은 능력 위주로 되어 있고 소스코드 생성도 가능하고요. 성능도 어떤 미국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고위 시험에서 통과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출시했을 때는 GPT 3.5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 현재는 GPT-4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이나 웹브라우징, 그리고 최근에는 저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달리 기능도 추가가 돼서, 만약에 챗GPT를 구독을 하시면 제가 저 그림을 10초 만에 한글로 명령을 내렸는데 10초 만에 이제 생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가 출시한 지 5일 만에 이제 100만 사용자 확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 이세돌 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제 챗GPT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돈이 되겠구나, 이거를 해야겠구나라고 아마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 뉴스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뉴빙이라든지 MS 코파일럿 이런 게 출시된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디지털 ICT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료, 마케팅, 금융 이런 데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IT 기업, 거대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어떤 제휴를 맺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인공지능 고유의 기술적 한계와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늘 존재했습니다. 이 혁신의 가치의 일종의 양날의 검인데, 신뢰성의 문제인 거죠.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혹은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했을 때 혁신성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줄곧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가 출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체크포인트에서는 이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다크 해킹 커뮤니티에서 어떤 해커가 챗GPT를 활용해 나의 악성
도구를 뭐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랜섬웨어를 생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뭐 편하게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카스퍼스키 이런 데서도 사이버 보안에서 방어자 입장에서도 사이버 세큐리티 AI를 이용해서 뭐 고도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해커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런 발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픈 AI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때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AI는 이제 초기 단계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블랙베리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그 IT 의사결정권자들이 대부분 잠재적 위험이 있고, 이 정부는 이런 첨단 기술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출시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이제 보안 이슈, 특히 좀 정보 유출이겠죠. 기업의 기밀 정보나 고객의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입력했을 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례 없던 IT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 조금 좀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금지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이제 좀 지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챗GPT 서비스를 이탈리아 내에서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있는 어떤 회사에서 나온 서비스인데, 요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재를 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고, 이 당시에 이제 EU GDP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제재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EU GDPR을 위반을 하면은 그 EU 측에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뭐 긴급성 이런 조항을 근거로 이탈리아에서 단독 처분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이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조금 이제 어떤 긴급성으로 좀 이제 어떤 중국이나 어떤 그런 좀 공산국가가 아닌 데서 거의 유일한 제재 사례라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착수를 하고, EU는 이제 어떤 챗GPT 조사 전담반을 출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AI 법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제 6월에 그 수정안을 채택을 했는데, 그 수정안에 그 바뀐 핵심 내용 중에 에는 그 생성형 AI 모델을 고위험 AI로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큐리티와 세이프 관련된 의무를 강화한다는 어떤 규제 방침을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안이 조금 됐고, 그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유럽 쪽이랑 조금, 미국이랑 유럽 쪽이랑 조금 약간 어떤 방향성이 조금 살짝 다른 느낌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불러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걸 하고 리스트에서 생성형 AI 위험을 이제 워킹그룹을 출범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노력들을 수행을 했고, 뭐 일본에서도 그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별도의 팀을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편에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발표자를 제출했을 때 없던 내용인데, 지난주에 조금 큰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5월에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 위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그거와 이제 이어서 그 10월 30일에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개발자 행동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11개 행동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뭐 AI를 뭐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행동 강령이고 강제성은 없고, 그거에 이제 연이어서 그 바로 다음날 영국에서 AI 세이프티 서밋이라고 해서 그 어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표현을 빌으면은 좀 AI 규제와 관련해서 최초의 어떤 국제적 합의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AI 규제에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8개 주요국으로 하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좀 유명한 국가들은 다 있었고,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기업들도 우리가 AI 하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도 거기정통부 장관님이 참석을 하시고
삼성이랑 네이버 등도 참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합의는 있었지만 사실 뭐 구체적인 조치들이나 뭐 그런 거는 없었고 다음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생각인데 이제 24년 5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요거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것도 조금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해서 조금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내리는 적은 없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AI 정상회의 바로 전날에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Safe, Secure, Trustworthy 이제 AI 내용인데, 그러니까 AI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8개 분야의 조치사항인데, AI의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보안 말고도 다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작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안전과 보안 보장, 개인정보 보호, 뭐 형평성, 시민권 증진, 근로자 지원, 그리고 정부가 AI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명령은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구속권이 있고 어떤 연방법 수준에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되게 구체적이고 좀 구속성이 있는 그런 조치가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중요한 어떤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하필 또 AI 정상이 전날에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좀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섹션 4, 이게 1, 2, 3은 이제 뭐 정의나 소개 이런 내용들이고, 섹션 4에서 그 어떤 세이프티와 시큐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AI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어떤 뭐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시스템 표준을 만들고, AI의 어떤 위험이 발견됐을 때, 그에 대한 레드팀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AI의 어떤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 그리고 4.3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시큐리티가 아니라 그 미국의 어떤 주요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은 섹터로 이제 C사에서 섹터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요 기반 시설에서 AI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관리를 할 것인가, 뭐 그리고 안전보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제 이 4.3의 하나는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AI 활용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 관리인데 이게 AI를 이용해서 미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AI 기능을 필요한지 식별하고 그거를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어떤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CBRN 같은 경우는 화생방이랑 핵 생물학적인 위험에서도 얘네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 4.5번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협상 콘텐츠라는 게 사실 그냥 생성형 AI를 만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워터마킹 기술, 출처 인증, 출처 추적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을 어떤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AI의 세이프와 시큐어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요국들의 정책이나 동향은 조금 이 정도로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 관련해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AI 서비스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공격자 관점에서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가짜 정보 뭐 여기부터는 좀 익숙한 내용이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싱 메일이나 어떤 딥페이크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공학적인 공격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뭐 음성 같은 경우에도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악성 코드의 어떤 해커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버 공격의 질적 증가, 아무래도 고도화된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건 어렵지만 좀 양적 증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은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감정보 유출입니다.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우리가 학습하는데 서비스 개선하는데 활용했다라는 이런 명제들이 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근데 유럽에서 뭐 규제도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점점 넣고, 지금 챗GPT 쓰시다 보면은 설정에서도 이제 어떤 이런 설정 옵션을 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원래 초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관점에서는 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의 존재가 좀 크게 보고 있다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I 하면 뭐 가장 다들 얘기하는 신뢰성 부분인데, 이 신뢰성이 뭐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소스코드 만드는데 이 챗GPT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챗GPT로 만든 소스 코드를 다시 챗GPT에 넣어서 이거 보안성 검토해줘 하니까 20개 프로그램 중에서 뭐 19개 보안치 약점이 발견됐다라는 연구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챗GPT로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슈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챗GPT 어떤 전통적인 보안이요. 이제 뭐 데이터 오염 공격이라든지 기반 공격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전통적인 보안 영역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뭐 제가 아무래도 정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뻔한 얘기인데, 안전한 개발을 위해서 특히 인공지능은 이제 개발 단계부터 이 서비스가 활용되는 단계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검증까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전 과정에서 표준이나 어떤 검인증 제도 같은 좀 제도적 측면이 뒷받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격자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이제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 기술 투자나 어떤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신뢰성이라는 거에 대해 측면에서 좀 보안이 아직까지 인공지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나온 이후로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런 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좀 규제, 보안 이런 거에서 좀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인공지능의 위협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